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실과 3단원 가정생활과 안전에 대한 부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소단원 내 옷, 수선, 스스로 하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차 시로서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3단원 한번 재미나고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 도입 이야기, 콩지와 함께하는 가정생활 탐방. 두 번째 직물과 편물 비교하기. 세 번째 옷을 만드는 과정 살펴보기. 이러한 순서대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38쪽입니다. 교과서 38쪽에는 이젠 단원 도입 이야기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콩지와 함께하는 가정생활 탐방. 콩지는 새 어머니와 팥쥐의 구박으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옷 만들기, 음식 만들기, 밭에서 김 매기 등 가정일을 모두 떠맡아 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았지요. 하지만 소가 밭을 매주고 두꺼비가 밑 빠진 독을 막아주고 선녀가 배 짜는 것을 도와주어 콩쥐는 많은 가정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가정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에 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상황들과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가정생활과 안전을 공부해 봅시다. 구전설화 콩쥐팥쥐. 예, 콩쥐팥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콩쥐는 가정일을 도맡아 하면서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듯이 소, 그 다음에 두꺼비, 그 다음에 선녀 등이 도와주면서 많은 가정일을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실제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많이 가정일을 많이 하고 계시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1단원에서 배웠었죠. 가정일은 어머니 혼자 도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즉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해내야 된다고 배웠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는 바로 밑줄 친 옷 만들기, 음식 만들기, 밭에서 김 매기는 이것은 이 단원에선 하진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선녀가 배 짜는 것은 바로 옷 만들기와 같이 연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배짜기가 바로 배틀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조상님들은 이렇게 배틀에서 옷감을 짜서 옷을 지어 입었었죠. 그래서 예전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보면 이렇게 처자들이 배틀 앞에 앉아서 이렇게 배 짜는 모습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 만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선생님도 이 배틀을 뭐 실제로 해본 적은 없고 민속 박물관 그런 박물관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 자, 교과서 3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무엇을 공부할까요? 자, 생활 속 문제 해결하기,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워요. 기초 바느질을 익혀 간단한 수선을 스스로 해보아요. 이 부분이 수행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바느질을 익혀서 간단한 수선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환경과 나눔을 생각하면서 창의적인 생각을 담아 생활소품을 제작하여 활용해요.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아요. 스스로 관리하기,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을거리를 선택하는 방법을 배워요. 안전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워요. 밥을 이용한 한 그릇 음식을 계획하여 만들어 보고 평가해 보아요. 학생들이 이 3단원을 매우 좋아합니다. 바로 맨 마지막에 있는 밥을 이용한 한 그릇 음식을 계획해서 만들어 보고 평가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과연 이러한 음식 만들기를 학교에서 할 수 있을지 선생님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코로나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 39쪽 밑에는 이젠 이 단원을 공부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아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옷이 뜯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했나요? 바느질로 생활 소품을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안전한 식생활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밥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 40쪽입니다. 바로 직물과 평물 비교하기 활동이 되겠습니다. 40쪽 맨 상단에 보면 콩쥐가 외갓집 잔치에 가기 전에 배를 다 짜서 다행이야. 그런데 배를 짠다는 것이 무엇일까? 옛날에는 배틀로 직접 옷감을 짜서 옷을 만들었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단원 도입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 배틀 짜기는 곧 옷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물과 편물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직물은 왼쪽 사진처럼 직물 셔츠라고 해서 이 가로와 세로를 직각으로 만나서 이 옷감을 만드는 거죠. 즉 옷을 만드는 건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실과 날씨를 직각으로 교차하여 만든 옷을 말하는데 이 시실은 가로로 놓여 있는 실을 말하고 날실은 세로로 놓여 있는 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물은 굉장히 튼튼한 편이어서 현재 옷이나 생활 소품의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이제 편물은 이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겨울에 크리스마스 날에 이제 이성 친구가 이렇게 목도리나 그다음에 손장갑, 그다음에 모자를 이렇게 뜬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떠서 이성 친구에게 선물로 주는 그런 뭐 드라마 장면이라든가 영화 장면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이러한 목도리나 모자, 손장갑이 바로 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물은 어떤 한 가닥의 실로 고리 모양의 어떤 코를 만들어서 이를 연결하여 만든 옷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니트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코바늘 뜨기, 대바늘 뜨기로 만들어진 옷 또는 옷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40쪽의 상단에 보면 시실과 날실을 직각으로 교차하여 만든 것을 직물이라고 하고 실을 고리 모양으로 연결하여 만든 것을 편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직물이나 편물을 이용하여 구상하기, 본뜨기, 마름질하기, 바느질하기 등의 여러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활동 3번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시실과 날실 방금 전에 설명을 했었는데 시실은
가로 방향으로 놓인 실을 말하고 날실은 세로 방향으로 놓인 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직각으로 이렇게 교차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것을 직물이라고 하고 이 편물은 고리 모양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옷감을 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물과 편물은 어떻게 생겼나요? 라고 하면 직물은 실이 직각으로 만나고 편물은 실이 고리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물옷과 편물옷은 어떻게 만드나요? 역시 직물은 재봉틀로 천을 이어서 만든다고 한다면 편물은 뜨개질로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또 직물은 셔츠나 인형 등의 이런 소재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편물은 스웨터, 그다음에 목도리, 그다음에 손장갑 등의 털실로 만드는 그러한 옷감, 옷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세 번째 활동인 옷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아래에 나와 있는데요. 구상항이는 어떤 옷을 만들지 정하고 모양을 그리는 것을 우리는 구상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스케치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미술 시간에도 우리가 구상도를 그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옷을 만들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스케치해보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옷을 만드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사람이 입으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수를 정확하게 재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의 치수를 재고 만들 옷의 크기를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료와 도구를 준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준비하겠죠. 그래서 옷감 또는 가위, 그 다음에 실, 그 다음에 단추, 그 다음에 골무, 이제 바느질할 때 이렇게 손을 다치지 않게끔 손가락에 끼우는 것을 골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치수를 재는 데 쓰는 그런 줄눈, 자를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본뜨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상한 옷의 본을 그려야 되겠죠. 이때 본뜨기는 정확한 치수로 그려야 됩니다. 살짝 여분도 줘야 나중에 잘못했을 때 그 여분이 있기 때문에 살짝 그 부분을 이렇게 들어서 안쪽으로 들어서 이렇게 다시 바느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그린 다음에 약간의 여분을 준다는 거 꼭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름질하기. 옷본을 옷감에 옮겨 그리고 여분도 표시한 후 옷감을 자른다. 그래서 이제는 마름질이 결국에는 이 옷감, 즉 본뜨기한 부분에서 약간의 여유를 주고 잘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바느질하기입니다. 바늘과 실을 이용하여 바느질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무리 및 뒷정리하기. 단추나 장식을 달아 완성한 다음 뒷정리를 한다. 그래서 이 옷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단순하게 7컷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젠 옷감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옷감을 만드는 그 옷을 만드는 데 쓰는 재료인 옷감의 종류에는 이제 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직물과 편물이 있어요.
직물과 편물은 조금 전 두 번째 활동에서 배웠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섬유로부터 직접 옷감으로 만들어지는 부직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부직포로 된 그러한 옷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자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가로와 세로로 직각으로 만들어진 그런 실이 잘 안 보이는 옷들이 있어요. 지금 선생님도 트레이닝복 바람막이 옷을 겉에 입고 있는데 선생님이 들여다보니까 가로와 세로가 이렇게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부직포로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섬유의 열과 수분, 압력 등을 가하여 만들며 섬유에서 바로 천으로 만들어지므로 실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부직포는 준비한 섬유를 얇게 펴서 접합한 후 건조와 열 처리를 통해 만들어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합성 섬유 뭐 이런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그러한 합성 섬유, 그러한 공업, 중화학 공업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죠. 자, 이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직물과 평물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초 바느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접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나누어준 바느질 실습 세트를 잘 챙겨서 수업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